탐구생활 월드컵 특집.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월드컵을 탐구해봤어요. 월드컵 탐구생활.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2010년 6월이 드디어 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월드컵 때문이에요. 이번 월드컵은 과거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다는 것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달라요. 이번 월드컵의 마스코트는 자쿠미예요. 자쿠미는 남아공에 살고 있는 표범을 형상화했대요.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열려요. 조별 예선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6강전은 6월 26일부터 29일, 8강전은 7월 2일부터 3일, 4강전은 7월 6일과 7일. 대한민국 팀이 꼭 출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대망의 결승전은 7월 11일 열려요. 지구촌 최대의 축제 월드컵 본선에 당산 빠떼루로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이지리아와 함께 B조에 소속되었어요. 이번 대회에서도 태극 전사들은 돌풍의 주역이 될 거라 확신해요. 대한민국 역시 본선에 벌써 7회 연속 진출한 강팀이기 때문이에요. 그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해는 4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해 여름 대한민국을 붉은 물결로 가득 채웠던 한일 월드컵은 4강 진출 신화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줬던 축제였어요. 아마도 평생 그 감동스러운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먼저 2002 월드컵을 탐구해 보겠어요. 먼저 너무나도 멋지고 감동적이었던 태극 전사들의 골 모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롤코 멤버 중 가장 날쌔고 국가대표급 몸매를 가진 분과 2002 태극 전사 골 베스트를 실감나게 재현해 봤어요. 먼저 예선 첫 상대인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첫 골이에요. 을룡타의 주인공으로 한 성격하시는 이을룡 선수가 올린 패스를 황선홍 선수가 받아 그대로 논스톱 슈팅. 골대 안으로 향하는 볼을 향해 폴란드 골키퍼가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하며 손을 죽어라 뻗어보았지만 야속하기만 한 볼은 골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황선홍 선수는 골을 넣자마자 벤치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선수들에게 손을 휘저으며 건들지 마 하며 누군가에게 손키스를 날리며 뛰어갔어요. 히딩크에게 가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황선홍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쿨하게 지나쳐 박항서 코치를 부서져라 껴안았어요. 머쓱했던 히딩크는 입맛을 다시며 벤치로 돌아갔고 태극 전사들은 서로 껴안고 기쁨을 나누었어요. 황선홍 선수, 히딩크도 한번 안아주지 그러셨어요. 다음은 폴란드전에서 나온 유상철 선수의 추가골이에요. 폴란드 선수가 방심한 순간 유상철 선수가 전광석화처럼 볼을 빼앗아 툭툭 치며 드리블을 하다 느닷없이 대포할 중거리 슛. 당황한 폴란드 골키퍼가 몸을 날렸으나 손바닥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황선홍 선수와 유상철 선수의 골로 대한민국은 월드컵 최초의 승리를 거두는 역사적인 순간을 맛보았어요. 다음은 미국전에서 나온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이에요. 모이칸 머리 미국 선수에게 선취점을 빼앗겼지만 태극 전사들은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어요. 전반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터프가이 이을룡 선수가 회심의 프리킥을 올렸고 그 볼을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가 머리로 받아 넣었어요. 골이 들어갔지만 안정환 선수는 뒤늦게 돌아보고 나서야 골인 것을 확인하고 반지 키스를 날리며 코너로 달려갔어요. 안정환 선수는 갑자기 스케이트를 타는 듯한 액션을 취했고 뒤이어 이천수 선수가 느닷없이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어색한 액션을 취했어요. 도대체 저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쇼트트랙 경기에서 아폴로 안토노노가 벌인 헐리우드 액션을 비꼬는 세레머니였어요. 안정환 선수의 골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1대1로 비겨 1승 1무가 되었어요. 다음은 포르투갈전에서 나온 박지성 선수의 대박 깜놀 울트라 판타스틱 재간둥이 골이에요.
귀염둥이 얼굴상의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올렸고 날아온 볼을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 후 오른발로 툭 하고 차 앞을 가로막던 수비수를 제친 후 그대로 왼발 슈팅. 대포알처럼 날아간 볼은 투갈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뚫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자 골키퍼는 이런 우라질 나 알깠어 오마이 가랑이 하며 뒷골을 잡고 쓰러졌어요. 흥분한 박지성 선수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또다시 히딩크를 쿨하게 지나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박지성 선수는 그대로 달려가 히딩크에게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자 왠지 히딩크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박지성 선수의 골로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에게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대망의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다음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나온 설기현 선수의 골이에요. 후반 42분, 남은 시간은 단 3분. 1대0으로 이탈리아에게 지고 있어 패색이 짙어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몇 번의 패스를 거쳐 이탈리아의 문전에 떨어진 볼이 상대편 수비수를 맞고 설기현 선수 바로 앞에 똑 떨어졌어요. 그 순간 설기현 선수의 왼발 슛이 터졌고 볼은 골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순간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불리는 부폰은 이게 도대체 멍미 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설기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연장전으로 돌입했어요. 그 후 터진 골이 바로 월드컵 최고의 골로 손꼽히는 안정환 선수의 헤딩 골든골이에요. 연장하고도 후반 어떤 팀이든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는 다리 후들 등줄기 땀찍 상황에서 이영표 선수의 센터링이 이탈리아의 문전을 향했어요. 그때 웬만한 남자는 소화하기 힘든 장발, 거기다 파마까지 시도했지만 꽃미남의 자태를 굳건히 지키던 안정환 선수가 붕 하고 떠올라 정수리 부분으로 헤딩슛. 부폰이 내 기럭지는 대빵 길어 하는 듯 손을 쭉 뻗었으나 볼은 골대 가장자리로 쏙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전 국민의 입에선 으어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심장이 터져버릴 듯 쿵쾅대며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정환 선수는 또다시 반지 키스를 날려대며 코너 플랫으로 달려갔고 모든 선수가 달려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라 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기분 좋은 골이었어요.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로 인해 대한민국은 2대1로 이탈리아를 꺾고 8강 신화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벌어진 스페인과의 8강전에선 연장전을 치르기까지 했지만 바라던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입한 승부차기. 한 골 한 골씩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동점 상황이 지속돼 살이 떨려 심장마비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때 스페인의 호아킨 선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슛을 쐈고 우리 팀의 수문장 이훈재 선수가 선방. 골을 막아내고 씩 미소를 짓던 이훈재 선수의 표정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월드컵 최고의 미소 천사가 있었으니 바로 홍명보 선수예요. 이훈재 선수의 선방 후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를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이 결정되는 순간 언제나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인상만 쓰고 계시던 홍명보 선수가 볼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나가 슈팅. 볼은 골대 상단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홍명보 선수가 양팔을 치켜들며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어요. 와우, 언빌리버블. 4강 진출도 놀랍지만 홍명보 선수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이후 4강에 오른 대한민국은 독일에게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 4위전에선 터키에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어요. 국민들에게 2002년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의 최대 무기는 바로 투혼이에요.
태극전사들이 투혼을 발휘해 상대 선수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맞고 상대보다 골을 더 넣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하나 되어 2002 월드컵 때처럼 열심히 응원해 준다면 16강은 물론 그 이상의 결과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대한민국 태극전사 여러분 파이팅! 5천만 붉은 악마도 파이팅이에요. 2002년 우리 가슴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월드컵 이슈 럭키세븐을 모아봤어요. 월드컵 이슈 탐구 생활. 먼저 월드컵 패션이에요. 월드컵 패션 하면 뭐니 해도 붉은 악마, 붉은 물결, 붉은색이에요.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의 옷에 비더 레즈란 글씨는 우리를 하나로 묶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개성 만빵 트렌드의 선두주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똑같은 옷을 입는 건 2% 부족한 일이에요. 이에 같은 티셔츠도 자신의 개성을 만빵 살릴 수 있는 DIY 패션이 유행했어요. 여자들은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을 기본으로 옆구리를 묶거나 민소매 티, 배꼽 티로 리폼해 입는 사람이 많았어요. 화끈한 붉은 악마 언니들은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오프숄더 스타일, 탱크탑 스타일 등등 섹시미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더불어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태극기를 이용한 태극기 패션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태극기를 묶어 만든 탱크탑, 배꼽티, 가운 등을 만들어 입고 머리에 두건으로 묶어 패션 센스를 자랑했어요. 이로도 부족하면 얼굴에 태극 문양을 새기는 것으로 애국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경건하고 딱딱해 보이기만 했던 태극기가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어요. 다음은 히딩크 붐이에요. 2002 월드컵에는 대표팀 선수, 온 국민 모두가 영웅이었지만 또 한 명 우리의 영웅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된 히동구 아저씨예요. 천재적인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축구를 선보였던 히딩크 감독은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하시곤 어퍼컷을 날리며 우리 모두와 세계를 놀라게 하셨어요. 그 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역사를 만들어보자 등등 명대사를 폭발하시며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4강에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히동구 아찌의 약발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했어요. 히동구 아찌의 모국 네덜란드 소리만 들어도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며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따뜻한 이웃나라가 되었어요. 다음은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리그로 떠난 대표 선수들이에요. 2002 월드컵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에게 그간 넘기 힘들었던 프리미어리그의 벽을 허물어 주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엔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에요. 차두리는 아버지 차범근이 있던 분데스리가 벨레펠트로, 히딩크호의 황태자 송종국은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구단으로, 진공청소기 김남일은 네덜란드 프로축구로, 월드컵 스타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에인트호벤에 입단했다가 현재 명문 축구 맨유로 입적해 최고의 프리미어리거로 자리 잡았어요. 다음은 이탈리아전의 모레노 심판이에요. 2002년 이탈리아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무표정으로 노란 카드를 지켜들던 모레노 심판 기억하실 거예요. 모레노 심판님은 전투적인 경기 태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협하다가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였던 토티에게 강한 포스로 노란 카드를 지켜들었어요. 반발하는 이태리 선수들에게 보여줬던 모레노 심판의 고집스런 표정은 우리나라 연예인 임채무 등등에게 패러디되기도 했어요. 2010년에도 공정하고 멋진 심판분들의 활약 부탁드려요. 다음은 월드컵 베이비예요. 뜨거웠던 2002 한일 월드컵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신나는 응원전과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젊은 남녀 부부들은 그날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월드컵 후 얼추 10개월이 지난 산부인과는 응애 베이비붐의 일손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우리나라에 월드컵 베이비로 출산율이 급증했어요. 새 생명을 선물로 준 것은 월드컵 4강만큼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경사였어요. 그때 태어난 월드컵 아가들 벌써 8살이 되었겠어요. 이제 함께 대한민국 외칠 수 있겠어요. 올해 월드컵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즐기며 예쁜 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광화문 붉은 악마들의 응원전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에는 광화문, 시청 앞 광장, 강남 일대 등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응원의 광장이 되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만 나오면 짝짝짝짝짝 박수를 치는 건 조건반사의 행동이었어요. 우리 붉은 악마들은 경기가 끝난 후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음료수 병과 꽃가루 등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 것이에요. 이를 본 세계인들은 오 마이 갓, 월드컵 응원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하며 극찬을 쏟아냈대요. 마지막으로 경기장의 붉은 악마들의 장기는 대형 태극기 세레머니와 거대한 카드 섹션이었어요. 대형 카드 섹션의 문구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 것이에요. 폴란드전에선 월드컵 첫 승을 이루어달라는 윈 3대0. 2차전 미국전에는 이겨서 16강에 진출하자는 고 코리아 16. 3차전 포르투갈전에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16강전 이태리전에서는 19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겼던 그때를 재현하자는 어게인 1966. 8강전 스페인전에는 아시아의 자존심이란 뜻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4강전 독일전에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어요. 이번 월드컵의 카드 섹션 문구는 무엇이 될지 참 궁금해요. 롤러코스터는 살포시 어게인 2002를 제안해 보아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과 13번째 선수 붉은 악마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불살라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파이팅해요. 빠이야. 노총각 노처녀 편. 먼저 노총각 탐구 생활이에요. 솔로 부대에 입대한 지 만 37년이 된 노총각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자리가 달아오르자 친구 녀석들이 남자만 만났다 하면 해대는 레파토리가 다시 시작돼요. 결혼 언제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등등. 마치 남자의 결혼 문제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저건 결단코 놀리는 게 확실해요. 누군 결혼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나 봐요.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염장 지르냐며 볼따구니를 우주 저 너머로 날려버리고 싶지만 꾹 참아요. 친구놈들은 결혼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지들이 무슨 인생의 스승이라도 된 듯 남자를 가르치려고 들고 넌 이래서 안 된다, 이걸 고쳐야 결혼한다 등등 마구 지적질을 해대요. 이 시키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결혼 못한 게 죽을 죄라도 진 것 같고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결혼은 못했지만 전셋집 구할 돈도 구해놨고 꾸준히 적금도 들고 있는데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확 잡친 남자는 마지막 잔을 입에 털어넣어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생의 오래된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강강수월래, 남자가 들어서자마자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동생 녀석은 철천지 왼수라도 목격한 듯 눈빛 레이저를 발사해요. 염장 지르기와 남의 소 콜라당 뒤집기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동생 녀석이 다짜고짜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요. 앞에서 똥차가 가로막고 있으니 세단이 못 나간다며 형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대요. 속이 뒤집히긴 하지만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아빠가 왼수를 노려보듯 남자를 째려보며 예비 재수씨가 선자리를 주선한다니까 닥치고 선보래요. 그러자 재수씨는 기다렸다는 듯 원하는 이상형을 물어요. 남자는 자신은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도 아니며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재수씨가 오케바리를 외치며 당장 내일부터 필승 무한 맞선 작전에 착수하겠다 선포해요. 드디어 예비 재수씨가 계획한 무한 맞선 작전의 서막이 올랐어요. 첫 번째 추천녀예요. 키가 170이에요. 재수씨가 저 190이잖아요. 착한데 키가 안 착해 패스해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추천녀예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착한데 나이가 살짝 안 착해 패스해요. 세 번째 추천녀예요.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착한데 코 모양이 안 착해 패스해요. 네 번째 추천녀예요. 노벨 평화상감으로 착한데 발가락이 안 착해 패스해요.
미소천사 재수씨가 인상을 쓰기 시작해요. 13번째 추천녀예요. 심청이가 안녕하세요. 환생한 것보다 더 착한데 목소리가 기분 나쁠 정도로 안 착해 패스해요. 부처님 같은 재수씨가 이를 뿌드득 깔며 생각보다 눈이 높고 엄청 까다로우시대요. 그저 착하고 평범한 사람을 찾을 뿐인데 눈이 높다니 남자는 억울해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남자가 재수씨가 주선한 14번째 선자리에 나왔어요. 재수씨는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드시면 자신이 결혼을 포기할 테니 잘해보라며 반협박 모드로 압박을 가해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맞선 상대를 기다리는데 언빌리버블하보 초얼짱 상큼발랄 길쭉길쭉 롱다리 매력녀가 나타났어요. 와우 착해요. 너무 착해요. 나이가 나이도 착하고 상냥하시고 성격도 착하고 발가락도 목소리도 다 착해요. 드디어 남자가 찾던 착하고 평범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이승원 씨 네. 콘서트 티켓이 있거든요. 업된 남자는 그동안 갈고 닦은 매력 절철 표정과 재치 만점 유머를 마구 선보여요. 그 전일 동안 맞선 여가 까르륵 뒤로 넘어가요. 역시 3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맞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 엄마가 오늘은 어땠냐며 물어요. 남자는 씩 웃으며 아바마마, 어마마마 곧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며 승리의 V를 그려요. 부모님이 너무 잘 됐다며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때 동생과 예비 재수씨가 대판 싸운 듯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들어와요. 남자가 표정이 왜 그러냐, 둘이 왜 싸웠냐 묻는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동생 녀석이 그 여자가 형 맘에 안 든대. 완전 대박 싫대래요. 놀란 남자가 이유를 물어요. 여자가 말하길 나이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아는 척 있는 척을 너무 하고 거기다 나이답지 않게 촐랑대기까지 해서 완전 짜증이랬대요. 아 완전 싫었죠. 외모도 제 스타일 아닌데 나이도 많고 따지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발가락 완전 이승환 봤어요? 전일 동안 그땐 진짜 명인연이 아니었으면 거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생이 맞선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앞길을 막을 거냐, 제발 우리 결혼 좀 하게 해달라 울부짖어요. 늘 이런 식이에요.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고 호감 가는 여자가 생기면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이 우라질레이션 같은 저주는 언제쯤 풀리려나 몰라요. 잠시 후 아빠는 아껴두신 양주를 꺼내 안주도 없이 깡 양주를 들이키기 시작해요. 엄마는 피곤할 텐데 쉬라며 남자의 등을 떠밀더니 주방에서 그릇을 물에 담아 베란다로 가세요. 뭘 하시려는 건가 싶어 몰래 다가가 보니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며 조상님, 햇님, 달님, 별님, 지질이 못난 아들놈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제발 플리즈. 이런 제길쓴 믿었던 엄마에게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아버지는 깡 양주를 드시며 한숨 쉬고 엄마는 달림 보며 기도하고 동생과 재수씨는 종말이라도 온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요. 남자가 순식간에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해야겠다 맘먹어요. 신이시여 제발 장가 좀 보내주세요. 플리즈. 다음은 노처녀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아빠의 환갑잔치 참석을 위해 식당에 찾았어요. 여자는 친인척 모든 분들 앞에서 효녀임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며 상냥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오 마이 주름살. 오랜만에 만나는 고모가 넌 여기 있는 게 효도가 아니라 시집가는 게 효도래요. 고모의 울트라급 어택에 여자가 당황하는 사이 이런 우라질 레크레이션. 이번엔 당수거른이 여자의 손을 잡고 넌 지금 애를 낳아도 노산인데 언제 낳으려고 그러니 라며 한바탕 걱정을 하시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곳은 노처녀의 몸으로 혼자 버티긴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여자가 화장실로 도망가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화장실 앞에 당수거른이 숨어 있었어요. 당수거른은 넌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시집을 못 간 거냐며 솔직히 말하래요. 여자가 당수거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입구에서 당수거른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나 여자에게 혹시 혼자 늙어 죽고 싶은 거냐 물어요. 이 지구 어디도 노처녀 여자의 안전지대는 없어 보여요.
드디어 아빠의 환갑잔치가 시작되어 노처녀 여자에게 주목되었던 분위기가 드디어 아빠에게 몰려갈 줄 알았는데 생일 소감을 말하던 아빠가 생일이고 뭐고 난 딸내미 시집만 가면 소원이 없겠대요. 또다시 친척들의 시선이 여자에게 쏠리기 시작하며 아빠의 환갑잔치는 어느새 걱정거리 노처녀 딸 시집 보내기 성토 대회로 변신해요. 노처녀 딸 팔아치우기 세일즈맨으로 빙의한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지 육신 멀쩡한 남자면 누구라도 오케이니 내 딸 좀 어떻게 해보래요. 친인척 에브리바디가 너도 나도 나서며 여자에게 주변의 노총각들을 들이대기 시작해요. 결국 아빠의 환갑날 아빠 나이만큼의 선자리를 받아 돌아왔어요.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선자리 날이 다가왔어요. 카페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맞선 중 저기도 맞선 중이에요. 여자는 결혼을 위한 만남 공장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첫 번째 맞선남이 나타나요. 만나자마자 고급 승용차의 차키를 테이블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며 부티의 카리스마를 뽐내요. 20대 처녀 시절엔 외제차를 가진 부자 남자에게 뿅 갔을 테지만 노처녀가 되니 저건 허세 장렬 유치빤스 똥빤스 개폼이라는 게 다 보여요. B 탈락이에요. 두 번째 맞선남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세련된 매너를 구사하는 센스쟁이에요. 20대 처녀 시절이라면 센스 장렬 남자에게 푹 빠졌겠지만 노처녀가 되니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달고 다른 바람둥이라는 게 다 보여요. B 탈락이에요. 세 번째 맞선 상대예요. 집안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며 외모도 준수한 완벽한 남자예요. 20대 처녀 시절이라면 무조건 코어를 외쳤겠지만 노처녀가 되니 저 완벽한 남자의 행동이 나에게 관심 없다는 게 다 보여요. 나에게 마음 없는 남자에게 매달리기엔 여자 자존심이 너무 다칠 것 같아요. B 탈락이에요. 오늘도 역시 말짱꽝 도루묵 맞선을 보고 돌아왔는데 오 마이 갓. 엄마 아빠가 여자를 보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타박하기 시작해요. 이젠 밤 12시에 들어와도 일찍이래요. 남자가 별로여서 일찍 왔다고 대답을 하는데 엄마가 여자의 등짝을 불바다로 만들며 시집갈 마음 없으면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재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자식 하나 시집도 못 보내냐며 억울하대요. 엄마가 그렁한 두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남자가 거기서 다 거기니 제발 3-4번만 만나보라는 눈물의 호소를 해요. 엄마의 눈물에 마음을 움직인 여자가 그나마 괜찮았던 맞선 남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갖기로 해요. 여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맞선 남의 좋은 점 찾기에 돌입해요. 저 남자의 툭 튀어나온 뱃살. 그래요. 뱃살은 인품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참아보기로 해요. 쩍 벌리고 앉은 저 두 다리. 그래요. 저건 그냥 남자다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참아보기로 해요. 맞선 남과의 세 번째 만남이에요. 패션 테러리스트 수준의 패션 센스. 그래요. 옷이 정 신경 쓰이면 내가 스타일을 바꿔주면 돼요. 참아보기로 해요. 후루루 쩝쩝 마시는 커피 소리. 그래요. 어쩌면 소탈한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참아보기로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사귀어야 하고 사귀면 손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엔 뽀뽀도 해야 하잖아요. 저 남자와 뽀뽀하는 상상을 해보는 순간 왜 토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가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요. 엄마의 말대로 3-4번을 만나보았지만 삘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랑 대충대충 결혼을 하려고 지금껏 기다려온 건 아니었어요. 여자는 숨겨들여온 맥주 한 캔을 뜯으며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다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은 꿈도 못 꿀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운 내가 왜 이렇게 마음 한쪽 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숨어있을 내 짝꿍이 미워지는 밤이에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편. 여자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먼저 결혼하면 사랑하는 꿀남편과 매일 밤 커플 잠옷을 입고 잠들고 커플룩을 입고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김치.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유로운 영혼의 아우라를 풍기며
타잔 패션으로 온 집안을 누벼요. 심지어 남편의 빤스는 수건의 용도까지 겸용이에요. 뭘 집어먹고 쓱쓱 닦고 곱하고 쓱쓱 닦아버려요. 빤스 패션에서 가장 싫은 것은 남편이 빤스 안에 손을 넣고 있을 때예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가슴속 깊은 곳에 평화가 찾아온다며 고집을 부려요. 꼬질꼬질한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왕비마마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남편을 머슴처럼 부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에서 귤 까먹을 시키가 있나. 설거지 좀 해.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를 연발해요. 아마 100만 년 후에나 설거지를 할 것 같아요. 못 박는 것이라도 부탁하면 다칠까봐 무섭대요. 음식물 쓰레기는 남자가 국물 흘리며 다니는 게 창피해서 못 버린대요. 여보! 남편은 대왕마마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 혼자 머슴처럼 일해야 할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도 모두 이해해줄 내 편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레볼루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가슴이 초 울트라 마이크로 나노 개미 코딱지만한 쪼잔 소시미로 돌변했어요. 반찬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배달 온 택배 박스를 보며 가계부는 쓰고 있냐고 간섭하고 여자의 새 옷을 보며 또 산 거냐 눈치를 줘요. 시어머니 곱하기 100배보다 더한 잔소리를 해대는 남편을 볼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결혼하면 함께 커플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오손도손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럴수 이럴수. 함께 식사 준비하는 건커녕 밥 먹으라고 1000번 만번 소리를 질러야 그제야 식탁에 기어와요. 그 후 차려놓은 식사의 정성을 사뿐히 들여밟고 자신의 밥공기에 모든 반찬을 투하해 잡탕밥을 만든 다음 TV 앞으로 곧장 고고싱해요. 맛있게 먹었단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고 심지어 다 먹고 맛없다며 반찬 투정까지 하는 남편을 볼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연애 시절 22일 사귀었다고 투투데이 챙겨주고 100일, 1년, 화이트데이를 꼼꼼히 챙겨주는 자상한 남친을 보며 결혼만 하면 에브리데이가 우리를 위한 기념일, 스페셜데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 이놈의 시키. 여자 생일에 오늘이 무슨 날이게 물었더니 피곤한 날이래요.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자며 촛불이라도 켜면 뭐 아직도 그런 날을 챙기냐며 낯간지럽대요. 기념일에 서프라이즈 선물 대신 서프라이즈한 무관심만 보여주는 남편을 볼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1년에 한 번씩쯤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공갈 염소똥 10원에 12개 같은 희망일 뿐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할수록 바빠서 귀찮아서 돈 없어서 시어머니 먼저 보내드려야 해서 기타 등등 수만 가지의 여행 가지 못할 이유가 생겨 주저앉아야 할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함께하는 주말마다 즐거울 줄 알았어요.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베란다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함께 대청소를 한 뒤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고 함께 외식을 가는 여유로운 주말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레인보우. 남편은 휴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온몸의 에너지가 방전이 되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좀비로 빙의해요. 리모컨을 손으로 가져오기 귀찮아 발가락으로 조작하고 물컵을 가져오기 귀찮아 물은 병에 입을 대고 마시는 나무늘보 할아버지 곱하기 100배보다 게을러 터진 남편과 매주 주말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여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남자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먼저 결혼만 하면 돈이 없어도 와이프와 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머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와이프는 월급날이 하루만 늦어져도 짜증 폭발해 맨날 돈 하면서 바가지를 긁어대고 친구 남편은 한 달에 얼마를 번다더라. 옆집은 집 사서 이사 간다더라. 근데 당신은 뭐냐 하며 비교해대요. 결혼 전엔 삼시세끼를 굶어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더니 이젠 돈만 있으면 남편도 버릴 기세예요. 시간이 갈수록 돈만 하는 와이프를 볼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휴일에 와이프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레크레이션. 휴일만 됐다 하면 온갖 청소에 못 박아라, 이것 좀 고쳐봐라 등등 밀린 일만 시켜대요. 혹시라도 귀찮은 티를 냈다간 짜증과 분노의 융단 폭격에 그로기 상태로 빠져요. 와이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와이프가 점점 무섭고 두려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청순하고 천사 같은 와이프와 연애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평생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남자가 있건 말건 꺽 하는 트름은 물론이요. 뿡빵 뽕뽕 방귀까지 껴대고 심지어 화장실 문을 열어 제끼고 휴지 플리즈를 외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아요. 그중 최악은 천사처럼 곱게 잠들 줄 알았던 와이프가 천정이 내려앉을 듯 드르렁덩덩 코를 고는 동시에 빠득빠득 이를 갈고 침까지 흘리며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야 하고 잠꼬대를 해댈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아침마다 와이프의 달콤 촉촉한 모닝키스로 단잠에서 깨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기랄 라라랄랄라 모닝키스는커녕 얼른 일어나 이 웬수야 하는 7옥타브 고막 어택에 이어 꼬집기 등짝 스매싱 등등의 무시무시한 폭력을 가하며 깨워대기 일쑤예요. 거기다 부스스한 머리에 세수도 안 하고 눈썹도 반밖에 없는 악마의 쌩얼로 등장해 심장마비에 걸릴 듯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 자동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예쁜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와이프가 진수성찬이 차려진 아침밥을 차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진수성찬은커녕 뻑하면 우유에 빵 조각이나 시리얼 말아 먹으래요. 알아서 말아 먹어. 우유라도 따끈하게 데워주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하는지 아침부터 얼음장 같은 우유를 빈속에 들이부어야 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아내가 하트콩으로 장식한 영양 만점 사내 진미 샤방샤방 러블리 점심 도시락을 싸줄 거라 생각했어요. 잘 먹을게. 그런데 이런 젠장. 아침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데 점심 도시락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기대였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와이프의 음식 솜씨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최악이라 차라리 점심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 게 신의 가호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도 겁이 덜컥 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요. 다음은 결혼만 하면 결혼 전 절친처럼 지냈던 와이프와 어머니가 친모녀처럼 정답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길슨.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엄마와 와이프는 집안일부터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사사건건 부딪혀요. 엄마는 은근히 와이프 흉을 보고 와이프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108종 종합 선물 세트를 쏟아내요. 엄마 편을 들면 와이프가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며 삐지고 와이프 편을 들면 엄마가 자식 헛길렀다며 통곡을 하세요. 중간에 낀 불쌍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하고도 와르르 무너져요. 일상 탐구 생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편. 먼저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신문이나 책을 나도 모르게 훔쳐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 독서에 취미가 없고 그닥 관심도 없는 기사임에도 자동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손발이 오그라들 듯한 민망함을 느끼며 안구를 원위치 시켜요. 하지만 보지 말아야지 100번 1000번 속으로 다짐을 해봐도 눈은 어느새 옆 사람의 신문으로 향해요. 아, 나 진짜 그 100억 안 벌었다니까. 비슷한 현상으로 옆 사람의 통화 내용 엿듣기, 옆 사람이 돈 세면 속으로 같이 세기 등이 있어요.
다음은 전화 통화할 때 통화 내용을 나도 모르게 끄적이거나 의미 없는 그림을 그려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어디야? 상암동이라고. 거기서 뭐해? 라는 통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암동, 상암동, 상암동이라는 글씨를 써대고 그걸로도 모자라 밑줄을 그었다가 동그라미를 쳤다가 별을 그렸다가 색칠을 했다가 오두방정을 떠는 현상이에요. 전화통화 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선배나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서서 받기, 통화가 길어지면 괜히 방안을 뱅뱅 돌며 배회하기 등이 있어요. 다음은 인터넷 메신저로 채팅할 때 나도 모르게 아니거든, 그랬구나, 카카카 하며 글을 소리내 읽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소리내 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상대방의 글을 기다릴 땐 무의식적으로 채팅창에 아무 말이나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무한 반복하게 돼요. 인터넷 사용 시 나도 모르게 하는 또 다른 행동들로 아무 의미 없이 마우스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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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질하기와 글 읽을 때 드래그했다 풀었다 드래그했다 풀었다 무한 반복 드래그질이 있어요. 다음은 우연히 듣게 된 노래를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예요. 노래 제목, 가수를 알건 모르건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하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노래를 하고 있지 하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봐도 어느새 또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대중가요나 팝송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닥 관심도 없던 CM송이나 유아 프로그램 주제가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땐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리듬도 단순하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귀신에라도 홀린 듯 하루 종일 따라하게 돼요. 다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불임에도 옆 사람이 한 걸음 내디디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닥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옆 사람이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리가 움직여요. 비슷한 행동으로 옆 사람이 어딘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도 참 신기해요. 다음은 TV 볼 때 연기자들의 표정 연기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상추쌈 싸먹는 장면이 나오면 입을 아 하고 벌리게 되고 신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마치 자신이 먹은 듯 오만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리고 입안에선 침도 고여요. 연예인이 컴백을 했을 때나 미인대 시청을 하며 성형 견적 내기도 있어요. 눈 앞트임 했네, 코도 세우고 광대 깎았네 등등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아니면서 자동으로 견적을 내게 돼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바를 때 나도 모르게 입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화장은 눈에 하는데 입은 왜 벌어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화장 시 나도 모르게 하는 또 하나의 행동으로 루즈나 립글로스 바르고 빠빠하며 금붕어처럼 입을 뻥긋거리기도 있어요. 남자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킨 바를 때 스킨을 손바닥에 덜은 후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짝짝 치고 얼굴에 쳐바르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박수 칠 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스킨이 더 많을 거예요. 남성 여러분, 웬만하면 박수 치지 말고 그냥 바르세요. 스킨은 소중하니까요. 사춘기 편. 먼저 이유 없는 반항기에 들어선 남자의 사춘기 행동이에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남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 앞에 걸린 거울에 전신을 비춰봐요. 이 시절엔 모든 신경이 외모로만 향하고 무스를 바르지 않고는 밖을 돌아다니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무스로 떡칠에 소가 핥은 듯 쌈박하게 넘긴 머리와 빅뱅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안면을 뚫고 나온 여드름 특공대 때문에 스타일이 완전 강아지 안습이에요. 아 짜증나. 거기다 변성기가 와서인지 꾀꼬리 같던 목소리 대신 녹이 잔뜩 쓴 쇳소리가 나고 멋도 스타일도 완전 꽝인 얌생이 수염 몇 가닥이 자라나 우라지게 모양 빠지고 창피해 미치겠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인상을 구기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방안이 반짝반짝 깨끗하게 윤이 나는 걸 보니 엄마가 또 남자의 방에 들어왔던 게 분명해요.
방문에다 출입 금지라는 글씨까지 혈서체로 써놨는데 엄마가 또 무시한 거예요. 이 시절엔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고 방에 들어오는 것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어요. 남자는 재빨리 침대 및 어둠의 공간에 숨겨둔 어여쁜 누님들 사진이 무사한지 살펴요. 아싸 가오리, 병아리, 메추리, 누님들은 무사해요.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요. 남자는 단숨에 거실로 뛰쳐나가 청소 중인 엄마에게 칠옥타부의 변성기 쇳소리 샤우팅 어택을 시작해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 비타민C, 내 물건 건드리지 말랬지 포도씨. 그러자 엄마가 뚜껑이 활짝 열리신 표정으로 너 지금 엄마한테 비타민C 포도씨라고 했냐며 들고 있던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움켜쥐세요.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전사 같아요. 꼬맹이 시절엔 엄마의 빗자루만 봐도 오줌을 지렸지만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이 시절엔 어떤 일이든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일단 반항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가 춤을 추듯 절대 무공 빗자루 권법을 초당 20회의 속도로 휘두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남자는 일단 물러서기로 하고 슬리퍼를 손에 들고 도망쳐요. 남자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끌어올라 엄청난 복수를 감행하기로 해요. 나 학원 안 가. 바로 학원을 제끼는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하실 걸 생각하니 통쾌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학원을 제끼니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어서 만날 친구도 없어요. 무지하게 심심하고 고독해요. 그런데 왠지 고독을 즐기는 분위기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까지 해요. 남자는 이유 없는 반항에 제임스 딘으로 빙의해 고독을 즐겨보기로 해요. 이 시절엔 고독도 낭만으로 느껴지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내일 세상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고민하곤 해요. 고독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친구놈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에요. 남자는 평생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친구 녀석을 찾아가기로 해요. 남자는 내 집처럼 드나드는 친구놈 집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 제껴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경기를 하듯 벌쩍 뛰어오르며 컴퓨터 모니터를 꺼요. 남자를 확인한 친구 녀석이 우정의 육두 문자를 날려대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싶은데 이상 야릇한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와요. 남자가 이게 뭔 소리냐고 묻자 친구 녀석이 묘한 미소를 짓더니 모니터에 전원을 넣어요. 이런 HUK 헉. 뭐라 말할 수 없는 무릇한 장면이 펼쳐져요. 남자와 친구는 동공을 살짝 풀어놓고 모니터를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몰입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엔 세상 그 무엇보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고 야무지게 집착하게 돼요. 약 2시간 30분가량의 문화적, 정신적 데미지를 받은 남자가 멍 때리는 표정으로 귀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무지하게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영 마음이 무거운데 머릿속엔 자꾸 친구 집에서 본 영상이 계속해서 리플레이돼요. 그때 누군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돌아보는데 오 마이 갓. 평소에 짝사랑해오던 옆집 누나예요. 누나가 어디 갔다 오냐고 다정하게 물어요. 당황한 남자는 아무데도 안 갔다 왔고 아무 짓도 안 했다며 도둑이 재발절인 시츄에이션을 선보여요. 누나는 피식 웃더니 남자의 얼굴을 살피며 이야 우리 형돈이 수염 났네. 이제 어른 다 됐네 하며 귀엽다는 듯 머리를 헝클어요. 이런 젠장 또 애 취급이에요. 벌써 14살이나 되었는데도 남자로 봐주지 않는 누나에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남자는 누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들어가요. 형돈아 또 보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엎어져 괴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해요. 누나 바보, 똥개, 말미잘, 브라질, 낙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멋지게 청혼하기로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누나가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포기가 안 돼요. 누난 상냥하고 다정하고 결정적으로 예쁘니까요. 누나를 미워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나의 얼굴만 떠오를 뿐이에요. 이래서 현철 아저씨가 사랑을 얄미운 나비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머릿속에서 누나의 예쁜 얼굴과 낮에 친구 집에서 본 동영상이 합체를 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엔 어떻게 된 게 틈만 나면 야시시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짝사랑하는 누나 여신에게 이런 불순한 상상을 하다니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누나 이러면 안 돼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상한 생각을 못하도록 노력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도 오늘 밤 사춘기 남자는 야시시한 상상에 시달리며 하얗게 밤을 지새울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다음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돌입한 여자의 사춘기 행동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여자가 벌써 1시간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절엔 특히 앞머리의 각도와 머리 길이 1mm에도 온 신경이 쏠릴 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폭발해요. 여자는 엄마 몰래 숨겨놓은 화장품으로 톡톡 화장도 해요. 어른들의 니네 나이가 가장 예쁜 거야 라는 말은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시절엔 입을 옷이 없어요. 헐렁한 옷은 디자인이 너무 안습이라 짜증나고 딱 붙은 티셔츠는 봉긋한 가슴이 티가 나서 싫어요. 이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간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자의 가슴만 쳐다볼 것만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아빠가 문을 벌컥 열고 무단 침입했어요. 여자는 반사적으로 온몸을 웅크린 다음 왜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옷 갈아입고 있잖아 라며 울트라급 신경질을 투하하며 재빨리 아빠를 방문 밖으로 몰아내요. 이때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불길한 마음에 재빨리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오 마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가 여자의 보물 1호 2AM 오빠야들의 브로마이드를 뜯어 쓰레기통으로 투하시키고 있어요. 이 시절 여자는 아이돌 오빠야들과 사랑에 빠져요. 침대맡에 오빠야들의 사진을 붙이고 매일 밤 오빠야들 음악을 들으며 편지를 쓰고 오빠야들의 꿈을 꾸길 기도하며 잠에 들어요. 여자는 독립투사가 나라를 구하듯 온몸을 던져 엄마에게서 오빠들을 구해내요. 이 우주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로지 2AM 오빠들 뿐이에요. 엄마와 대판 싸운 사춘기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와요. 나를 꼬꼬마 취급하는 아빠도 밉고 나를 이해 못해주는 엄마도 미워요. 왠지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이 쓸쓸하고 괜히 눈물도 나요. 여자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시절엔 친구가 엄마보다 왔다예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지만 나와 통하는 게 많은 친구들과 있으면 굴러가는 나뭇잎만 봐도 깔깔깔 웃음이 나는 시절이니까요. 친구들을 만난 여자가 오늘 엄마와 있었던 2AM 오빠 지몬미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요. 그랬더니 친구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광분하기 시작해요. 이 시절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면 마음 맞는 좋은 친구,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벌 가수를 좋아하면 나쁜 친구니까요. 친구들과 엄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는 왠지 묘한 기분에 휩싸여요. 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묵직한 것이 확실히 응가배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가 곧장 화장실로 고고싱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바로 그것. 친구들을 통해 말로만 듣던 초경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자는 처음 겪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섭기도 하고 왠지 창피하기도 해요. 발을 동동 구르던 여자가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말할까 생각해요. 하지만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왠지 이것은 엄마에게도 말하기도 이상해요. 이때 엄마가 여자 손을 잡고 엄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엄마는 여자의 두 손을 꼭 잡더니 진짜 여자가 된 것을 축하한대요. 이제 아기도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것이라며 진짜 여자가 된 것이래요. 아기? 방으로 돌아온 여자는 방문을 배꼽까지 눌러 철저히 잠근 다음 구석진 곳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 일기장을 꺼내요. 사춘기 시절엔 비밀 일기장에 고민을 토로하며 자신만의 세계와 비밀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어 해요. 특히 오늘은 일기장에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초경을 치룬 것이 이상하게 무섭기도 하고 왠지 슬프기도 하며 외롭기도 한 복잡 미묘 요상한 기분이에요. 사춘기 여자는 자신의 마음이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특집 한국문화 탐구 생활.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방긋 웃는 얼굴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자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한국을 찾은 지구촌 친구들이 대박 깜놀 어메이징 코리아를 외친 한국문화 탐구 생활. 먼저 외국인들은 한국의 한그릇 문화에 깜짝 놀라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찌개 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3개가 나와야 할 찌개가 한 그릇에 몽땅 나왔어요. 아이고. 오 마이 갓.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찌개를 덜어 먹지 않고 쪽쪽 빨았던 숟가락을 한 그릇에 함께 넣어 먹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을 나누는 한솥밥 문화래요. 식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냉면을 시켰는데 국수를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서툰 젓가락질에 얇은 냉면 국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에 흘리는 국수가 더 많아요. 이때 울랄라. 식당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포크를 가져다 주더니 쑥스러운 듯 도망가 버려요. 이런 게 한국의 따뜻한 정인가 봐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이상한 한국 표현 방법에 깜짝 놀라요. 한국인 친구가 국물을 원샷하며 으아 시원하다 래요. 쿨, 베리 쿨, 베리 쿨. 그 말을 믿은 외국인 친구도 함께 원샷해요. 그런데 이런 오 마이 혀다 뉘었어. 시원하긴 개뿔. 너무 뜨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를 본 한국인 친구가 아구 죽겠다 라며 배를 잡고 쓰러져요. 깜놀한 외국인이 119에라도 신고해야 하나 당황하는데 웃겨 죽는 거래요.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하고 웃겨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하고 하는 한국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화장품 쇼핑 문화에 대박 깜짝 놀라요. 외국인이 친절한 한국 친구와 함께 쇼핑을 고고싱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한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 얼굴만 보면 귀신같이 우리나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리 들어와 구경만 해보래요. 신기함에 화장품 매장에 들어섰는데 오 마이 갓. 아직 화장품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 샘플에 저 샘플을 얹어줘요. 화장품 안 사도 6개월은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언빌리버블한 사실은 따로 있어요. 한류스타 비브로마이드도 공짜로 챙겨준다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의 한국 화장품 가게 정말 대박 감동이에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무뚝뚝한 한국 사람 표정에 깜짝 놀라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한국 사람 모두가 화가 난 것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앞으로 돌진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고개를 획 하고 돌려버려요. 이왕이면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 기분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무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지 않고 먼저 올라가 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 시크 민족이에요. 세계인의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살인 미소 샤방샤방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스마일.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에 깜짝 놀라요. 새벽 1시까지 친구들과 모여 놀던 외국인 여자가 배가 고파요. 이때 한국인 친구가 Are you hungry를 외치더니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해요. 오 마이 갓. 20분도 안 되어서 보쌈 대짜가 배달돼 왔어요. 마치 집 앞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선 24시간 수백 가지의 메뉴를 백사장이든 마라도든 언제나 먹을 수 있대요. 더더더 언빌리버블한 사실이 있어요. 띵동 벨소리가 울리더니 벌써 그릇을 찾으러 왔대요. 배달도 빨리 오고 그릇도 빨리 찾으러 오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박 깜놀 어메이징 스피드 코리아예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길만 물으면 피하는 한국인에 깜짝 놀라요. 외국 여자가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앞에 사람들이 홍에 갈라지듯 갈라지며 먼 산을 바라보기,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바쁜 척하기, 노 잉글리시 외치며 도망가기 신공을 펼쳐요. 한국에서 한국말 아닌 영어가 서툰 건 당연해요. 이럴 때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1330을 누른 후 전화를 바꿔주세요. 그럼 외국어를 대빵 잘하는 스마트한 안내원이 무엇이든 도와준대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미소를 보여주며 열심히 안내만 해주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일상 탐구 생활. 학창시절 학생들이 선생님께 하는 뻔한 거짓말 편.
먼저 지각했을 때 늦지 않게 나왔으나 버스가 고장나 늦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딱히 지각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무턱대고 던져보는 뻔한 거짓말이에요. 버스가 고장났다, 길이 너무 막혔다,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등등의 지각 면피용 거짓말은 하수 중에 하수나 쓰는 거짓말이에요. 고수들은 일단 가방을 화장실 같은 곳에 숨겨놓은 후 맨몸으로 들어가 폭풍설사가 밀려와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자연스럽게 위기를 모면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음은 숙제 검사 시 숙제는 했으나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만 동생이 스케치북인 줄 알고 그림을 그려버려 가지고 올 수 없다.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라도 가져와라 하면 그러고 싶지만 동생이 그림을 그린 후 찢어버렸다. 찢어진 것도 가져와라 하면 그러고 싶지만 동생이 그림을 그린 후 찢어 먹어버렸다 등등 밑도 끝도 없는 뻥을 치다 욕만 실컷 먹는 어리석은 거짓말이에요. 다음은 복장검사 시 치마를 줄인 게 아니라 키가 큰 거라는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교복을 줄여 입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을 때 여학생 10명 중 9명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죽순도 아니고 1년에 그리 빨리 키가 커버리면 우리나라 여자 농구계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차라리 빨래를 잘못해 치마가 줄었다고 하세요. 그쪽이 훨씬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니까요. 다음은 싸움을 하다 걸렸을 때 싸움은 했으나 저시키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싸움을 하다 걸렸을 때 하는 방어형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싸울 생각이 없었으나 먼저 시비를 걸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어필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둘 다 서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저시키가 먼저 자신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했다. 아니다. 네가 먼저 나 같은 건 한 손가락으로도 이긴다고 했잖냐. 아무리 서로 우겨봐야 싸운 건 싸운 거고 혼나는 것도 똑같이 혼나기 마련이에요. 모양 빠지게 회피하려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멋도 있고 남자다운데 왜 그랬나 몰라요. 다음은 마법에 걸려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체육 시간을 편하게 쉬고 싶을 때 던지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날짜 계산을 잘하고 난 후 써먹어야지. 잘못했다간 너 지난주에도 마법 걸려서 빠졌잖냐. 넌 한 달에 마법이 2번 걸리는 특이 체질이냐는 추궁을 당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다 친구들과도 순번을 정해놓고 거짓말을 해야지. 자칫 잘못했다간 같은 반 친구의 3분의 2가 같은 날 마법에 걸린 걸로 오해받아 해외 토픽에 실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시험시간 컨닝 페이퍼를 걸렸을 때 컨닝 페이퍼는 만들었으나 컨닝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믿을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학생은 레알 진짜다. 막상 컨닝을 하려니 양심의 가책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보지 않았다. 컨닝 페이퍼를 만들다 보니 신기하게도 다 외워버려서 컨닝할 필요가 없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컨닝 페이퍼를 만든 자체가 혼나 마땅할 일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재무덤 제갑하는 거짓말이에요.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뻔한 거짓말 편. 먼저 월요일 아침 9시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듣고 졸던 고개 번쩍 들다가 목 디스크 걸릴 뻔한 학생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음번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다음엔 레알 마지막으로래요. 교장 선생님 세계의 마지막이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란 말인가 봐요. 다음은 주로 시험 기간을 앞둔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때 하는 말로 이번 시험은 아주 쉽게 냈다는 거짓말이에요. 쉽게 냈다는 선생님 말씀만 믿고 룰루랄라 띵까띵까 교과서에 두꺼운 글씨만 외고 작은 글씨는 쿨하게 지나쳤는데 오 마이 갓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친 문제가 꼭 보여요. 이런 문제를 보면 작은 글씨를 그냥 지나친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이와 비슷한 선생님의 거짓말로는 오늘 내가 말하는 곳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온다. 시험 범위만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 또 있는데
이건 레알 몽땅 뻥이니 두루두루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은 주로 점심시간 직전이나 마지막 수업이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는 말로 오늘 수업 5분 먼저 끝내줄게 라는 거짓말이에요. 점심시간 직전 학생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밥 뿐이에요. 이럴 때 선생님의 수업을 5분 먼저 끝내주신다는 말은 아싸 가오리 올레 경사났네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선생님 말씀을 믿고 뒷문에 발을 걸고 급식실로 무한 질주할 꿈에 부풀었지만 종이 치도록 선생님의 열강은 끝나지 않아요. 괜히 다리에 쥐만 나고 부풀었던 가슴에 스크래치만 나는 선생님의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다음은 하위권 성적의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하시는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이 모양이야 라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께선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짓말이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 얘기를 난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더라도 노력만 하면 전교 1등은 우습고 수능 만점도 가능하겠지 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런 착각에 빠져 마냥 노세 젊어서 노세를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거짓말이에요. 다음은 주로 시험 시간에 들려오는 눈알 굴러가는 소리 다 들린다 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소머즈도 아니고 내 눈알이 바위돌도 아닌데 어떻게 굴러가는 눈알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뜨끔하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거짓말로는 뒤돌아 칠판 필기하시면서 선생님 뒤통수엔 눈이 달려 누가 떠드는지 다 보인다 와 선생님은 안 봐도 누가 그랬는지 다 알아 도 있어요. 선생님의 이런 말이 뻥이 아니라 레알이라면 선생님들을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가시길 강추해요. 다음은 학생들의 자백을 받아낼 때 하시는 말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실 땐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실 듯 부처님 저리 가라 인자한 얼굴과 목소리로 트릭을 쓰시는 게 특징이에요. 혜진이가 얘기할래. 사실은요. 사실은? 하지만 학생이 죄를 고하는 순간 선생님은 헐크로 변신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며 윽박을 지르시며 반성문 100장 받고 남아서 화장실 청소 더로 응징하세요. 하지만 다 사랑의 가르침이 분명하니 학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은 주로 팍팍한 생활에 얽매인 고3 수험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 할 때 하는 대학만 가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이에요. 식스팩 남자친구 식스팩. 너 대학 가잖아? 대학만 가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엉덩이와 의자가 한 몸인 듯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패닉에 빠지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해요. 남자친구 생길 줄 알았죠? 안 생겨요. 살 빠질 줄 알았죠? 술살만 쪄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인류 기업에 취업될 줄 알았죠? 학점관리 영어 공부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요.